방어 기제는요,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방어 기제는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되시면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런 것을 사용하고 있구나. 때로는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사실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 프로이드 이론의 한 부분, 아주 곁가지기는 한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 중에 있고 자기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방어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방어기제 종류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억압이 있어요. 억압. 억압은 뭐냐면 내가 고통이 생기고 내가 힘들어. 그럼 이거를요, 무의식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우리 몸에 채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무의식으로 가. 이거는 뭐 슈퍼에고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억압을. 그래서 억압의 한 형태.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억압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 나한테.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분명 그 일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기 싫어 거기에. 그러면요, 그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건을 그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의식 깊은 곳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과제 같은 것도요,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자꾸 지각을 하거나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억압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는 성숙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리더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혼을 내죠. 대부분 사람이 당연히 혼을 내죠.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지각하고 핑계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억압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하면요.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듣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신기하게 저희 엄마와 저에게 아침이 되면 어제 분명 심한 말을 들었는데 그 심한 말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저한테는요. 어렸을 때 한 20년 억압이었던 거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말들이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왜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미워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드에서 하는 일이죠. 의식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듯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걸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상처는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억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상처가 너무 힘드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건을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그런데 어떻게 부인하냐.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바람 폈어. 그런데도 어떤 애는 그 사건을 그렇게 얘가 바람 폈어 정말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걔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계속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는 사람 이것도 부정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정신 못 차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인.
니네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니네 아빠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니네 아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애거든요. 애들 엄청 때리고 지금 막 그래서 하는데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반동 형성. 반동 형성. 반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좋은데 막 계속 괴롭혀가지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어른들이 가끔 귀여운 애들 보면 애들은 뽀뽀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가가지고 뽀뽀한다 그러고 애기 뽀뽀하려고 가다가 그 통통한 볼 깨물어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반동 형성의 그냥 하나의 그냥 가벼운 예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반대로 행동하는 거. 예. 나중에 보면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하지 못했지? 라고 후회하는 거. 예. 그런 게 반동 형성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로 쓰는 방어 기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나는 맨날 뭐 하면 아니야 난 괜찮아. 너 아파 죽겠어 보여. 그런데 아니야 괜찮아라고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합리화.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합리화가 뭐예요?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막 정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변명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아,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제가요, 늦지 않으려고요. 1시간 전에 정말 일어났거든. 주절주절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1시간 전에 일어난 것도 맞고, 뭐 버스가 안 온 것도 맞고,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합리화. 그럼 누가 책임지나? 내가 오늘 늦은 거를 버스 운전 아저씨가 책임을 져야 되나? 네? 상대방에게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는 가드를 치는 게 합리화예요. 근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죠? 아, 제가 진짜 가려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솝우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를 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실패했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잖아요. 그럼 아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 못 먹었어 이게 아니라 저 포도 어차피 먹어봤자 신포도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예. 쟤랑 잘 안 됐어.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누가 잘 된 거는 제가 똑똑하기보다는 제가 맨날, 막, 뭐, 막, 눈웃음을 그렇게 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항상. 그럴듯한 이유. 그 다음에는 태행이에요. 태행. 태행은 뭐냐면,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태행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초등학생 아이가 동생이 생겼어.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가 할 행동이 아닌데 엄마한테 엄마 나도 찌찌 줘 이렇게 하면서 어리광도 피고 막 나도 목욕 시켜줘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태행인 거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태행의 모습이 제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끝날 때마다 사모님께 나 잘했어?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태행인 것 같아. 뭐 한 다음에 나 어때?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이 태행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그 지적이나 비난을 받으면 급 우울해져서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기를 "나는 어차피 난 안 될 거였어." 그리고 자기를 되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울거나 분노하거나 막 먹거나 그래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방법 등으로 자기를 후퇴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전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슬퍼. 그러면 사실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시 내가 그거를 전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을요.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고 그 강아지나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한 동생이나 만만한 부모님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요즘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막 그냥 막 운전하잖아요. 거기에 뭐 신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막 하는 거야.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막 인제 막 막말하고 막 싸우는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과 초청받은 목사님이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러니까 익명성이 유지가 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악플이나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데서는 굉장히 막 분노를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내 이름을 대고 하는 거에서는 막 되게 좋게 얘기하고 내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막 엄청 막 한 가지만 쓰라고 그래도 막 10가지 막 13가지 막 분노해 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부싸움한 후에 괜히 자녀한테 소리 지르고 화풀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껏 사역 잘하고 와 가지고 집에 와서 똥 씹은 얼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행위들도 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승화예요, 승화. 승화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또는 폭력적인 충동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승화를요, 예술가들에게 그걸 찾았어요. 예술에서 보이는 것들이 인간에게 내면화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성 또는 폭력성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문화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승화는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 거죠.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잠복기에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지적인 탐구로 쏟는 것처럼 또는 운동으로 쏟는 것처럼 자기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쏟아부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성과를 내는 게 승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자기애로의 전향은 뭐냐면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때때로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의 재능과 기회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방탕으로 자기를 막 몰아세우는 사람이 분노의 자기애로의 전향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이 그렇게 큰 850대 1이라는 큰 싸움을 해놓고 갑자기 이세벨의 한마디에 귀가 죽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들어 누워 가지고 식음을 전폐해서 까마귀들과 천사들이 먹여주는 거 가지고 자기를 막 하는 그래서 끝내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데려가라고.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냐. 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는 최강현 교수님이 쓴 가족의 두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주로 쓰고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방어 기제와 내 방어 기제가 맞물릴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